새벽 4시 거 볼 거야? 너 볼 거야? 학교 어떻게 할 거야? 학교 그날 뺄때 자면 돼. 너는? 볼 거야. 되겠지? 이길까? 질 것 같아? 내기 할게. 내기 할까? 응? 만원빵 할까, 만원빵? 우리가 평가전 때 5대1로 쳤지. 5대1로 쳤기 때문에. 조금, 그렇다. 세계 1등. 넘사벽이구만. 근데 2002년도 아직 생각하면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텐데 축구를 여름에 하잖아, 맞지? 6월달에. 근데 딱 그때 힘을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기가 아니라 선생님이 뭐 도서관에 있었다 그러면 거짓말로 생각하겠지만 나는 공부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시간에 공부해야지 뭘 축구나 보고. 그러고 월드컵 기간 때 북한이 우리한테 전쟁을 한다면 우리는 아마 점령당할 겁니다. 금방. 왜? 전방에 있는 군인들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쌤이 그 뒤에 군대에 있을 때도 축구를 한 적, 월드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딱 우리 한국 축구할 때 쌤이 보초를 쏘러 나갔어. 저 멀리 보초를 막 이렇게 밤에 이렇게 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안에서 오링 하면서 소리 막 들리고 난리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게 월드컵 기간 때 북한이 내려오면 우리는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자, 그러면 우리 보자. 빅뱅, 그리고 기본 입자 형성, 그 다음이 양성자, 중성자 형성, 그 다음에 폭발로 3분 원자의 형성. 여기까지 갔다. 그래서 이제 38만 년이 지나서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이 됐을 때 원자가 이제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걸 배워보자. 풀계라인. 자, 가로 4번 이렇게 풀기하면 될 것 같네. 원자 형성. 자, 우리 방금 전에 원자 핵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원자 핵만 만들어졌냐면 수소하고 헬륨만 만들어졌습니다. 알았지? 그러면 당연히 원자도 뭐만 만들어졌겠어? 수소하고 헬륨 원자만 만들어집니다. 수소 원자, 헬륨 원자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때 시간을 외우라고 했지. 38만 년, 그 다음에 3000 켈빈, 요거를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갖다 표기를 할 거냐면요. 자, 이쪽에는 원자, 형성, 전을 얘기할 거고, 이쪽에는 원자, 형성, 후를 얘기할 거예요. 원자, 형성, 전하고 후하고 우주가 어떤 상황인지를 갖다가 그림을 그릴 거다. 자, 그러면 원자 형성 전에는 방금 전까지 해서 만들어졌던 입자들이 다 존재하고 있겠는 거지. 그러니까 양성자 수소 원자핵도 있을 거고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헬륨 원자핵도 질량수 3짜리도 존재하고 있을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질량수 4짜리 헬륨 원자핵도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양성자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최초에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을 때 전자도 만들어져 있잖아, 맞지? 그래서 전자도 곳곳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공간 속에 빛이 이렇게 있다면 이 빛은 이 전자들의 운동 때문에 바깥으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빛이. 그래서 이 상태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불투명한 우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불투명한 빛이 물질 내에서 갇혀 있는 상태를 갖다 얘기를 하는 거다. 이제.
원자가 되는 이유는요, 운동 에너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큰 이유는 아직까지 온도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온도는 낮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원자 핵들이 어떻게 되냐면 전자를 갖다가 이렇게 당겨버리겠죠. 그래서 이쪽에도 원자 핵이 전자를 갖다가 이렇게 잡아버려요. 또 잡고 또 잡아. 그러면 원자 핵이 전자를 잡음으로써 원자가 되버린다, 맞지? 그럼 이렇게 원자가 되면 물질 내에 갇혀있던 빛이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이 빠져나왔으니까 우리는 투명한 우주, 투명. 이때 빠져나온 빛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 무슨 상태로 빠져나오냐면 가시광선 형태로 빠져나오거든요. 가시광선. 이 빛을 갖다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예요. 증거 두 개 다 나왔대. 물질 내에 갇혀있던 빛, 가시광선이 빠져나옵니다. 자,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가지지 맞지? 아까 앞에서 배웠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 그 다음에 지금 우주 배경 복사, 이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다. 나중에 서술형으로 출제가 가능하겠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건 가모프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오늘 시간 수업했던 건 전부 가모프가 얘기한 빅뱅 우주론이다, 알겠지? 그래서 가모프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이 당시 때가 38만 년이고 현재는 138억 년이잖아, 맞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팽창하기 때문에, 팽창까지 쓸까? 자, 우주는 팽창하기 때문에 온도는 계속해서 낮아질 거예요.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이 빛은 파장이 어떻게 되냐면 길어집니다. 그치? 가시광선이었던 게 파장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파장이 길어져서 현재 마이크로파 요거로 관찰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예측. 마이크로파 형태로서 관측이 될 것이다. 그까지가 가모프가 얘기하고, 이거를 갖다가 1950년대쯤 펜지어스와 윌슨이 실제로 관측한 겁니다. 펜지어스, 윌슨, 이게 관측을 해버렸어요. 노벨상 받습니다. 이 사람들 알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눈으로 보고 위에는 예측한 거고, 맞을 수 있으니까 빅뱅 우주론의 증거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 마이크로파, 가시광선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또 교과 외에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전자기파. 전자기파. 너희들 빨간색부터 빨주노초 파남보, 이걸 뭐라 그러지? 가시광선. 가시광선을 나눈 기준이 뭐라 그랬지요? 내가 화학 시간에 정말 중요하다고, 물학생제에서 다 나온다고, 외우라고. 나눈 기준은 파장으로 나눈 겁니다. 어디가 길지? 빨간색 쪽이 길지. 내가 발라 하니까 틀릴 것 같아서 부끄럽나? 부끄러워서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간다. 너희들 보라색보다 파장이 더 짧은 놈을 뭐라 그래? 자외선. 자외선보다 파장이 더 짧으면 X. 더 짧으면 감마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짧으면 감마선. 그 다음에 빨간색보다 파장이 더 길면 뭐라 그래? 적외선. 적외선보다 파장이 더 길면 마이크로파. 마이크로파보다 파장이 더 길면 라디오파. 라디오파. 우리는 이 라디오파하고 마이크로파를 합쳐서 전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게 이 얘기지. 가시광선이었으면 이 부분이에요. 우주 배경 복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파장이 길어진다 그랬어. 그래서 파장이 더 큰 쪽, 여기 마이크로파 있지 맞지? 그래서 현재 마이크로파 형태로서 파장이 이렇게 해서 보이면 파장이 되는다. 파장이 7.3cm 정도는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펜저서 윌슨이 관측을 함으로써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었다. 그렇게 공부를 해놓으면 되겠다, 그치? 저는 나중에 미래에는 라디오파로 그치. 한참 뒤에는 또 더 길어지겠다, 맞지? 계속해서 더 길어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자, 다음. 번호로 3번인가 모르겠네. 3번 맞나? 3번 맞지? 2번이 입자 형성됐지, 맞지? 3번 간다. 자, 그럼 봐라. 우리 이제 원자 형성까지 다 배우고 현재는 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해서 또 끝났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배워볼 게 스펙트럼. 스펙트럼. 자, 우리가 스펙트럼의 종류는요. 몇 종류가 있냐면 세 종류가 있다. 자, 스펙트럼은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연속 스펙트럼 요거랑 선으로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선 스펙트럼도 또 두 개로 이렇게 나눠요. 방출 스펙트럼 그다음에 흡수 스펙트럼. 그래서 스펙트럼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다. 자, 그럼 연속 스펙트럼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연속 스펙트럼은요. 여기서 빨간색부터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나는 거. 이게 연속 스펙트럼. 빨주노초 파남보 다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게 해당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태양. 우리 너희들 태양 별이 돼. 맞지? 태양. 그 다음에 형광등. 이런 것들이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게 검은색, 검은색이야, 검은색. 검은색에 요렇게 노란색, 요런 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검은색 바탕에 요렇게 나타나는 게 우리는 방출 스펙트럼인데, 이 방출 스펙트럼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고온의 기체 아니면 대기 이런 데서 나옵니다. 고온이면 온도가 높잖아. 거기서 이제 방출 스펙트럼 나오고. 너희들 중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가 빨간색으로 같은 놈이 누구였지? 리튬과 스트론튬. 리튬과 스트론튬이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수 스펙트럼을 분석했다 그랬지. 자,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은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지금 빨간색부터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연속으로 나타나는데 중간중간에 선으로서 검은색 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검은색 선. 이렇게 나타나는 게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의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그러면 별빛이다. 별빛. 그래서 별빛이 어떻게 해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 별이다. 별은 빛을 갖다가 방출합니다. 근데 우리 아까 태양도 별이라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얘들은 연속으로 보여야 돼. 연속 스펙트럼. 근데 태양은요, 우리 지구에서 아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너희들 별은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는 거 알지? 너희들 중학교 3학년 책에 보면 몇 파세기 막 이렇잖아, 맞지? 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 우주, 아까 우주 온도가 영하 270도라고 그랬다, 알겠지? 그래서 저온에 기체가 있어요. 저온의 기체. 그래서 이 저온의 기체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해버립니다. 흡수. 그럼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해버리면 흡수된 거는 우리 눈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안 들어오겠지. 맞지?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일단은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여기서 흡수됐던 거는 선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형태로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건 요거 밑에다 써도 된다. 오예 원자 모형. 오 원자 모형 쓰는 사람들이 있지 많죠. 오의 원자 모형이 무슨 모형이지? 전자 껍질 모형. 전자 껍질 모형. 뭐? 배워나? 글씨 뭐 안 되는 거 있나? 어떤 거? 특정 파장의 빛 흡수? 어떤 글씨가 잘 안 보이잖아. 화장빛. 아, 선생님 다음부터 글씨를 예쁘게 써줄 거예요. 전략에 노력을 할 거예요. 알았지? 자, 보호의 원자 모형. 전자 껍질 모형이야. 그래서 보호는요 원자를 갖다가 원자 핵 이렇게 그리고 껍질을 갖다가 그려가지고 요쪽에 우리가 전자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지? 그래서 껍질에만 전자가 돌아다닐 수 있고 이 사이에서는 전자가 있을 수가 없다.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 요 각 껍질들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 들어본 친구도 있을 겁니다, 맞지?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지? 각 껍질들마다 가지고 있는 에너지, 에너지 주. 에너지 준위는 원자 핵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크다 작다? 크다. 그거 알고 있어야 되냐? 자 봐라. 요쪽에만 전자들이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원자핵에서 멀리 전자가 있어 버리면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하다는 소리는 에너지가 높다는 소리야.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에너지 준위가 높다. 자, 우리 여기 첫 번째 껍질이 있을 때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있으면 원자핵과 제일 가까이 있는 거지, 맞지? 제일 가까이 있으면 인력이 어때요? 제일 크지요? 인력이 제일 크다는 소리는 에너지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에너지 준위가 낮은 거지, 맞지? 에너지 준위가 낮다는 소리는 다시 얘기해서 안
안정하다는 소리입니다. 안정. 에너지가 낮다는 소리는 안정해. 너희들 저기 높은 꼭대기에 발 하나만 디디고 있는 공간 속에 너희들이 있을 거라. 얼마나 불안정하니? 높은 곳에 있으면 불안정합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안정하다는 소리는 다시 얘기해서 바닥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닥 상태.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을 때는 바닥 상태인데 이 전자들은 뭐를 할 수가 있냐면 궤도를 갖다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지 맞지?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전이. 그러면 에너지가 낮은 데서 에너지가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니까 에너지를 뭐 해야 되지? 흡수. 에너지 흡수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높은 곳에 있는 요 전자 보자. 높은 곳에 있는 전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리 있잖아. 원자하고 멀리 있지? 그러면 멀리 있으면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안정하다고 얘기했어. 불안정. 불안정하다는 소리는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냐면 들뜬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뜬 상태. 그래서 이 들뜬 상태에 있던 전자가 이제 다시 원위치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려 그러면 에너지를 뭐 해야 되노? 방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원에서는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해야 되는지 계산 공식 E의 N은 마이너스 M 제곱분의 1312에서 계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통과에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통과에서는 자 원자에서 멀어집니다. 에너지 흡수. 원자에서 가까워집니다. 에너지 방출. 요거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스펙트럼도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책 잠깐만 보자. 자, 우리 책의 3번 우주 배경 복사 뒤까지 다 줄쳐라. 빅뱅 우주론의 증거.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라고 얘기했는데 자, 1번 볼게.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냥 읽어볼게. 38만 년 3000 켈빈 그때 원자,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성되면서 우주로 퍼져나가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빛을 갖다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2번 가모프가 우주 배경 복사를 예측했고 펜지어스와 윌슨이 이를 발견하였다. 그 밑에 가모프의 우주 배경 복사 예측 동그라미 쳐. 예측 동그라미 쳐서 그 밑에 있는 글자를 쌤이 읽어볼게.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의 온도가 줄쳐라 3000 켈빈 그 밑에 원자가 생성 줄치고 뒤로 읽을게. 퍼져나간 빛이 우주가 팽창 자 팽창 줄치고 뒤에 파장이 길어져 줄치세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 파장이 길어진다 했는데 현재 3켈빈에 해당하는 복사 에너지로 관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오른쪽에 펜지어스와 윌슨 줄치세요. 그 밑에 읽는 글자 줄쳐라.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대체로 동일한 세기로 관측 줄치고 뒤에 마이크로파 발견 줄치면 되겠다. 그 다음 읽어볼게. 이 전파가 우주 배경 복사로서 온도 약 3켈빈인 물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파장과 일치를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밑에 WMAP 위성 이름이 WMAP이다. 알겠지? 자,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 그림이 나와 있다. 그 책 옆에다가 미세한 차이 그렇게만 좀 적어놔. 동일하지가 않지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지? 우주 배경 복사도 차이가 조금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글자를 쌤이 읽어보면 우주 배경 복사의 의미 빅뱅 우주론에 따라서 예측한 우주 배경 복사의 존재가 실제로 관측되었으므로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이다. 밑에 1번, 2번, 3번 문제 풀어보세요.
혼자 보는 16번 누굽니까? 몇 쪽이 몇 쪽입니까? 회원이 14번 누구예요? 또 세고 있지? 나중에 손가락 다 잘리면 돼. 이번에 준영이가 이름이 준영이다. 맞지? 오늘 새로운 준영, 성이 송씨가? 송준영이는 혼자 번호 죽일 때 다 외워져 있나? 안 돼 있나? 준영아, 아니, 저기 15번. 안 되나? 동현, 17번. 헌표, 7번. 소? 이러면 내가 뭐 어떻게 해버려? 15번. 몇 쪽, 몇 쪽? 삼주기? 15쪽. 여기 가물가물하구만. 용아야, 13번이 누구지? 13번이 인이야? 아니야. 우리만 16번. 8번. 알고는 있지. 그걸 왜 몇점 못하게 그게 문제지. 땡이야, 땡. 장원아, 8번. 몇 쪽이 몇 쪽? 어? 8쪽이야? 그럼 8 끄는 거 안 된다. 너 8 다 잘린다 그러더라. 어? 슬기야, 11번. 그러니까 몇 쪽이 몇 쪽? 3쪽이 1쪽. 주소. 부끄럽다. 내가 얼굴이 다 빨개지네. 그거 앞으로 한 2번 정도 수업하면 그쪽 갑니다. 근데 그쪽 가는데 이제는요 무조건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숙제를 줄 건데 한 2번 뒤에까지 좀 암기를 해오세요. 그때 안 되면 남길 겁니다. 그냥 너희들 나이가 이제 17세인데 17세면 옛날에 뉴턴은 16세 때 영국에 있는 대학 교수가 되고요. 17세면 나중에 그 내가 역사는 잘 모르지만 왕들도 대개 17세 때 왕 다 해먹은 놈 있을걸요. 나라를 통치하고 이랬는데 너희들이 17세 때 죽일 때도 몰라가지고 뭐 써먹겠니? 그래서 반드시 해야 돼. 자, 일단 선생님이 다 불러줄게. 밑에 채점해라. 자, 채점할 때 지금은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동그라미, 세모, 별표만 문제집에 남기는 게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왜냐면요, 요게 만들어지는 게 이렇잖아. 동그라미는 원래 이제 쌤이 처음 다 풀었을 때 맞는 거고, 세모는 내가 흘렸는데 어떻게 된 거야? 다시 풀었을 때 맞아졌을 때가 세모가 된 거잖아, 맞지? 근데 별표는 지가 못 풀어서 쌤이 풀어준 문제가 별표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이렇게를 남겨놔야 될 게 언제 필요하냐면 나중에 시험 치기 전날 필요합니다. 나중에 시험 치기 전날 보면 선생님 문제집을 갖다 몇 번을 푼다 그랬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를 옆에 딱 놔놓고 전부 다 놔놓고 뭐만 봐야 돼? 이것만 봐야 돼, 이것만. 알았지? 선생님한테 질문해가지고 풀이 과정만 적어놔서 그것만 다시 다 전체적으로 다 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집에서 이렇게 표시해 놓는 건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죠. 그리고 동그라미 있잖아. 동일이 넣어도 그렇고. 이 글자만 이렇게 적혀 있는데 동그라미도 이쁘지도 않아.
동그라미 이뻐야 이쁜 딸 넣는 거 나중에. 진짜입니다. 선생님 딸이 얼마나 넘어가자. 자, 1번. 기억의 감소, 니은의 감소. 2번에 1번 나다. 2번에 남아. 3번에 다. 4번에 가. 그 밑에 3번. 기억의 38, 니은의 3. 이것의 빅뱅입니다. 자, 그 정도는 틀리면 안 되겠지.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거 전부 다 배웠어요, 이제. 자, 1번. 우주의 원소 분포. 그래서, 자, 1번에 원소의 종류 동그라미 쳐서 뒤에 줄 쳐라. 수소와 헬륨입니다. 우주에는 수소하고 헬륨이 제일 많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원소의 질량비 동그라미 쳐서 그 밑에 쌤 이런 데 줄 쳐라. 우주에 분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1. 질량비 3대1이라고 빅뱅 우주론의 증거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1, 2, 3 네모 있는 것도 쌤이 가르쳐 줬는데, 자, 1번 잘 봐라.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졌던 초기 동그라미 치세요. 초기에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양성자가 중성자 되고 중성자가 양성자 되고 한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 줄 쳐라. 개수비 양성자 대 중성자는 1대1. 초기에는 1대1이었어.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줄 쳐라. 원자 핵 생성 직전. 원자 핵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양성자 개수가 많아졌다 그랬다. 7대1로 알겠지? 그래서 화살표 개수비 줄 치세요. 양성자 대 중성자가 7대1. 개수비가 7대1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원자 핵 생성 후 줄 치세요. 원자 핵 생성 후. 그 밑에 화살표 줄 쳐라. 개수비부터 줄 쳐라. 수소 원자 핵 대 헬륨 원자 핵의 개수비는 12대1. 그 다음 제일 밑에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질량비 3대1. 꼭 알아놓을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2번. 우주의 원소 분포를 관측하는 방법 이래가지고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합니다. 이 줄만 치자.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 별빛의 스펙트럼 분석하면 우리가 원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은 별로 쓸데없는 소리를 넘어가고, 오른쪽에 그림 보세요. 오른쪽에 그림 보면, 자, 별이 있다. 별이 가까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나한테 빛이 오면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근데 두 번째, 별이 고온의 기체를 통과하게 되면 방출 스펙트럼. 그림 보세요. 현장 한번 볼까? 별이 이게 있는데 별도 대기를 가집니다. 너희들 태양 대기 있는 거 알아요? 태양 대기 이름 뭐 있지요? 태양의 대기 이름 모릅니까? 지금 우리 뭐가 유행하고 있는 게도 코로나다, 알겠어요? 태양의 대기 이름 코로나다. 태양은 대기가 딱 두 개 있는데요. 제일 태양 지표를 방구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수부터 1만 킬로까지를 갖다 우리는 채층이라고 그러고, 채층부터 수십만 킬로까지를 코로나라고 합니다. 코로나, 알겠지? 그래서 별들도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이 이제 빛을 내는데 이 대기가 온도가 높아. 온도가 높으면 여기서 나오는 빛은 방출 스펙트럼으로 보입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거기 그림을 보니까 고온의 기체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 그림 보니까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한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거기 검은색 선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표 봅시다. 표. 연속 스펙트럼 줄자. 자, 연속 스펙트럼은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보이는데, 자, 오른쪽 설명에서 다 필요 없고 저기 백열등만 주세요. 백열등, 형광등, LED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연속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종류 두 종류 있습니다. 방출 스펙트럼 동그라미 치고 흡수 스펙트럼 동그라미 치고. 자, 방출 스펙트럼은, 자, 오른쪽 점 두 번째 거 줄 쳐라. 고온의 별 줄 치고 저 뒤쪽에 가열된 기체가 빛을 방출, 그거만 줄 치면 되겠다.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 동그라미 쳤으면 그것도 두 번째 거 봅시다. 저온의 기체를 통과 줄 쳐서
흡수되고 남은 빛 거기다 주시면 되겠다. 그렇지? 그 밑에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원리 그래서 그 밑에 에너지 준위 줄시세요. 쌤이 껍질들마다 에너지 값이 있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그 에너지 값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에너지 준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랬다. 자 그래서 이쪽에 쌤이 한번 읽어볼게. 원자핵의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가지는 특정 에너지 값으로 이 에너지는 불연속적으로 띄엄띄엄 줄주세요. 불연속적으로 띄엄띄엄. 쌤이 아까 그림 보면 자 그림이 요렇게 원자핵이 있으면 요 특정한 부분에만 전자가 돌아다닐 수 있다. 이게 띄엄띄엄이냐 알겠죠? 연속이 아닙니다. 띄엄띄엄이다. 자 그래서 화살표 뒤에 줄쳐라.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는 높다. 요거지. 원자핵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높다. 이렇게 얘기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 변화에 따라서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하면 방출 스펙트럼 또는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그 밑에 그림이 있죠. 작은 별표 하나 때려서 먼저 1번 봐라. 1번. 1번 보면 높은 곳에 있던 다시 얘기해서 들뜬 상태에 있던 전자가 바닥으로 내려오지 에너지 방출. 알았지? 그 다음 2번 그림 봐라. 2번 그림은 바닥 상태에 있던 전자가 높은 상태인 들뜬 상태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에너지 흡수. 여기 보니까 빛 흡수 이렇게 되어 있지 맞지? 그래서 그거 반드시 그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갑시다. 자 다음 페이지 3번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별표 색임처럼 때리고 줄쳐라. 스펙트럼 이거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습니까? 뒤에 줄쳐라. 원소의 종류 알 수 있습니다. 종류. 그 다음에 함량 옆에다가 가로 열고 질량비라고 좀 적어놔라 알겠지? 그래서 원소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원소의 종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글자 쌤이 읽어볼게. 동일한 원소의 흡수선과 방출선은 같은 위치에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라 그러면 여기가 검은색 바탕에 여기 노란색 선 하나 나왔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야의 흡수 스펙트럼을 보면 여기가 빨간색부터 빨주노초 파란포 이렇게 있는데 여기 노란색 부분에만 뭐가 나타나져 있냐면 검은색 선이 나타나 있다. 이 말이다. 같은 원소면 방출 스펙트럼이나 흡수 스펙트럼의 세로선이 같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그 밑에 원소의 종류에 따라 자, 뒤에 줄쳐라. 선의 위치 다 다릅니다. 굵기 다 다릅니다. 알았지? 원소 종류에 따라서 굵기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원소의 함량 동그라미 쳐서 뒤쪽으로 쌤이 읽어보면 스펙트럼의 흡수선의 세기 이거는 별을 구성하는 원소 밀도에 비례한다. 자, 흡수선의 세기 줄치고 뒤에 밀도에 비례한다 줄치세요. 그래서 화살표 뒤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각 흡수선의 줄쳐라 선의 폭을 비교하면 질량비를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놈은 선의 폭이 여기 있는 선의 폭이 이마에 굵어요. 이마. 그럼 이 폭, 요거는 여기 폭이 맞지? 이 폭을 비교하면 질량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그 함량을 비교할 수 있다. 그 말이다. 알겠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3번 간다. 관측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1. 자, 줄 맞히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1. 빅뱅 우주론의 증거까지 주시면 되겠다.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가지 있다 그랬지? 자, 그래서 그 밑에 네모 있는 거, 그걸 갖다 선생님이 읽어볼게.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계산에 따르면 빅뱅으로부터 약 3분 후 생성된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3대1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다양한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스펙트럼 분석 결과 우주 전 영역에서
수소와 헬륨이 존재를 하고 있고 우주에서 전체 원소 중 수소가 74%, 헬륨이 24%.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걸 실제 관측해 버렸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4번, 5번, 6번 지금 빨리 한번 풀어보자. 자, 볼까? 자, 4번에 OXXO, 5번에 1번 디귿, 2번에 니은, 3번에 기역, 6번에 기역의 수소, 니은의 헬륨, 디귿의 빅뱅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A. 분광기로 스펙트럼을 관찰하자. 거기에 과정 있잖아. 설명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읽을 거리가 없습니다. 그 밑에 결과 한번 보자. 자, 가 보니까 백열등과 햇빛,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부터 밖까지 보니까 검은색 바탕에 이렇게 선이 나와 있는 거는 방출 스펙트럼이지. 그래서 수소, 헬륨, 네온, 나트륨, 칼슘 걔네들의 방출 스펙트럼을 받고, 그 다음 사의 태양, 그 다음 미지의 별 이렇게 돼 있는데, 너희들 중학교 다닐 때 태양 안에 있는 원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로선을 다 그어보는 거 혹시 배운 적 있지? 맞지? 세로선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소가 가지고 있는 세로선을 태양하고 비교했을 때 수소의 세로선이 태양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로 누가 들어가 있는지 찾을 수 있어요. 미지의 별도 마찬가지. 그럼 너희들 그 그림 보고 미지의 별에 어떤 원소들이 있는지 부탁 한번 찾아줄래? 미지의 별에 누가 있지? 수소하고 칼슘하고 들어가 있지 맞지? 그래서 선이 한 개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해석 들어갈게요. 1번. 백열등을 관찰할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의 종류는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2번. 가사 중에서 방출 스펙트럼은 나다라, 마바. 그 다음 3번. 원소마다 스펙트럼이 다른 까닭은 원자마다 에너지 준위 간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건 화학원 내용이니까 별로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연속 스펙트럼에 흡수선이 나타나는 까닭은 아까 저온의 기체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5번. 원소마다 스펙트럼의 선의 폭 나오면 밀도 아니면 질량비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소의 양, 질량비가 다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6번. 태양 대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수소, 헬륨, 나트륨이라고 찾을 수 있고, 미지의 별에는 수소, 칼슘이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뭐를 알 수가 있습니까? 줄 한번 더 치자. 원소의 종류와 함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수령은 나올 수 있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도. 종류와 함량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1번부터 4번까지 푸는데 4번에는